네, 오늘은 C# 프로그램 객체 지향 언어로서의 C#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벌써 12번째 시간이 되었군요. 자, 이번 시간은 바로 11번째 강의 시간이었던 객체 지향에 대한 소개에서 제가 밝힌 바 있는 소개드린 바 있는 클래스, 객체, 인캡슐레이션, 다음에 접근 권한에 관한 것들을 C샵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C샵과 객체지향 언어, 자, C샵이 어떻게 객체지향 언어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특징들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결과적으로 이 저번 시간에 했던 객체지향 개념들을 어떻게 C샵을 구현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객체지향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객체지향 시스템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고 용어 정도 소개만 해드리고 직접 학습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다 나오면 이 장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C샵과 객체지향입니다. 먼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작성했던 헬로 유니버설이라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번 시간에 봤던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은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와 객체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은 디스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첩된 클래스 및 중첩된 클래스 접근 권한 설정하기 순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헬로 유니버스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실행 환경과 클래스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 자, 시작 지점이라고 그러죠. 시작 지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찰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밑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이 코드에서 시스템이란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아시는 걸 거고, 자, 스태틱을 무조건 붙여야 된다. 사실 이때까지 우리는 모든 메소드 앞에 스태틱을 붙였습니다. 자, 다음은 main이라는 함수가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인자 리스트는 이미 배열 시간에 명령어 인자를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int는 이 main 함수가 반환해야 될 값인데 이것은 사실 void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행 환경, 그러니까 현재 말하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윈도우 쉘이라고 윈도우 쉘 혹은 뭐 커맨드 라인의 커맨드.com 같은 도스 쉘 같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쉘 프로그램 운영 체제에게 어떤 값을 반환할 것인가? 현재는 1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보이드를 하시는 경우는 반환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행 타임, 자, 실행 환경. 바로 단넷의 실행 환경은 첫 번째 시간에 소개드렸다시피 CLR,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실행 환경인데 그 실행 환경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메인 함수를 먼저 찾습니다. 자, 요 문자를 그대로 찾아서 요 함수를 시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이 함수가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한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이것이 퍼블릭인가? 자, 스태틱 살펴보기 전에 먼저 퍼블릭 살펴봅시다. 퍼블릭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 클래스나 혹은 이 객체 외부에서도 이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를 자, 퍼블릭으로 정의된 함수를 참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는 이 클래스, 헬로우 클래스 외부에 있는 CLR, 즉 실행 환경이 이 메인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퍼블릭입니다. 스태틱이란 것은 무엇이냐? 자, 스태틱으로 붙은 것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클래스 메소드들이 모두 앞에 스태틱을 가집니다. 클래스 메소드들은 어떻죠? 객체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를 통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미 저번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즉, 이 메인 함수는 운영체제가 헬로우라는 클래스, 즉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자, 요 붕어빵을 하나 찍어놓고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클래스 헬로우란 클래스를 통해서 직접 메인 함수를 바로 다이렉트로 콜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스태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블릭 스태틱이라고 붙여주고 int 대신에 void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 안에는 배열 인자가 들어왔는데 배열 인자가 없을 경우, 즉 아무것도 없을 경우는 인자를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데모를 통해서
실행 환경 클래스 그리고 시작점에 대한 사항들을 조금만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 대한 예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자, C#OOP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현재 클래스 1이란 클래스와 클래스 2라는 클래스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 두 클래스 모두에는 메인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했을 경우 당연히 컴파일 오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컴파일 오류를 읽어보시면 메인 함수가 두 군데 있다. 자, more than one entry point defi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 이 중에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인 함수인지를 여러분들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스타터 오브젝트에서 지정을 해주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밑에 것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현재 프로젝트 타입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생성한 방법대로 하자면 U에서 프로젝트에서 아마도 C# 프로젝트에서 클래스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자, 요것은 어디에 내용이 나와 있냐면 솔루션에서요, 프로퍼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웃풋 타입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는 지금 프로퍼티에서 설정한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에서 컴파일러의 인자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명령어 인자를 입력해서도 조정할 수 있지만 옵션을 줘가지고 컴파일러 csc.exe에 옵션을 줘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툴에서 한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메인 함수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자, 만약에 메인 함수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했을 경우 역시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아예 메인 함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메인 함수는 하나 이상 여러 개가 올 수 있고 하나 이상이 온다면 컴파일러 옵션을 줘서 어떤 클래스에 있는 메인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클래스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컴파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xe 파일, exe 형태의 실행 파일로는 컴파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윈도우즈에서는 실행 파일 형태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exe와 dll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자, 요렇게 아무것도, 자, 메인 함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실 때 콘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셔서 컴파일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컴파일을 해주시면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컴파일이 끝나고요. 이때 실행 파일 결과는 어떤 것이 되냐면, 자, 실행 파일 결과는 자, 바로 DLL이라는 실행 파일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직 소개를 안 드렸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넷 환경에서 돌아가는 DLL이나 EXE들은 ILDASM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 DLL이나 EXE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ILDASM이라는 유틸리티를 실행하시고요. 여기 파일에서 이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요 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다른 EXE는 안 되고 반드시 VB.NET이나 C# 같이 단넷에서 동작하는 EXE나 DLL만을 의미합니다. 물론 언어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서 아까 만든 실행 파일을 잠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DLL 있죠. EXE를 선택하셔도 마찬가지고요. 자, 보시면 C#OOP라는 네임스페이스에 클래스 1, 클래스 2가 있습니다. 클래스, 자, 퍼블릭 오토 안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요것이 바로 컨스트럭트 내용인데 요 내용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안에 지금 아무 내용이 없죠? 그 이유는 제가 안에 아무것도 지금 작성을 안 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이렇게 ILDASM으로 충분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함수, 스태틱이라는 이유, 퍼블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 퍼블릭은 여러분들이 제외를 하더라도, 자, 퍼블릭, 어떤 퍼블릭이죠? 여기 있는 퍼블릭은 여러분들이 사실 빼시더라도 동작은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문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퍼블릭은
꼭 써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 버전은 바뀔 수가 있고요. 제일 괜찮은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컴파일러가 문법적인 사항도 지원하고 문법적이지 않은 사항도 지원할 때는 문법적인 사항을 계속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해주시면 컴파일러 버전이 업데이트 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퍼블릭 붙여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간단한 클래스 정의하기입니다. 자, C샵에서는요 데이터든지 어떤 데이터 형태든 어떤 변수든 어떤 데이터이든 어떤 메소드든 모두 클래스 내부에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데이터와 메소드는 클래스 내부에 선언이 되어야 됩니다. 기타 다른 곳에 선언이 될 수 있다면 메소드 내에서 로컬 변수로 선언이 될 수가 있겠죠. 인자 안에서나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소드 함수 정의 안에서 변수를 선언했었죠.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다 클래스 안에서 선언이 되는 거니까 모두 클래스 내부에 선언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 메소드는 자 behavior 클래스의 behavior는 public으로, 다음에 멤버는 자 state는 private로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public 메소드는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객체의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public, withdraw, depos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private 멤버는 외부에서 보통 접근이 불가능하며 객체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예제로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요렇게 어떻게 됩니까? 자, 요 클래스가 만든 객체들은 이 형태로 뭐가 되죠? 인캡슐레이션이 되고, 인캡슐레이션 안에서 저번 시간 복습을 해봅시다. 인캡슐레이션 안에서 그다음에 private, public이 있는데 private는 외부에서는 접근이 안 되죠. 자, 결국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public으로만, 자, private는 안 되고 public으로만 접근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객체가 외부에 대한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 public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public하고 함수의 반환값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요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자, 바로 함수의 시그너처라고 하죠. 자, 인터페이스 혹은 함수의 시그너처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그너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으로 구성되어진 메소드를 보고 특별히 또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뱅크 어카운트 인터페이스는 withdraw decimal amount와 deposit decimal amount로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구성되어진 구성 요소를 보고 우리는 그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다. 프라이빗은 외부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캡슐레이션의 원칙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클래스를 정의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만든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객체를 생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클래스와 객체는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클래스의 선언이 절대 객체 생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거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은 클래스 선언과 객체 생성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봐집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 time이라는, 자, 이 time이라는 것 now를 했는데, 요 now를 보시면 now.hour는 10일이라고 주었고요.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 자, 앞에서 만든 클래스죠. yours라고 했습니다. 여기 new bank account라고 했습니다. 자, new bank account라는 뱅크 어카운트를 객체를 만들어서 요 값을 yours라는 변수에 넣는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객체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자, 앞쪽에 보면요, 어떤 코드가 빠져 있습니까? time now는 new time 하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new 오퍼레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 객체를 활용합니다. 자, 주 밑에 보는 newer.deposit하고 메소드 호출하는 것이나 now.hour가 바로 각 객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예입니다. 자,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time 부분은 지금 객체 생성이 빠져 있는데요. 자, 이게 틀린 문장이냐? 아닙니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변수 안에 직접 값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구조체라고 합니다. 자, 구조체는 value 타입입니다.
자, 그러므로 특별히 new하고 time이라는 객체를 생성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조체니까. 왜? value type이니까. 변수를 선언하면 그 안에 당연히 들어있으니까요. 하지만 객체는 변수의 선언이, 객체 변수의 선언이 객체의 할당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new라고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요 값을, 자, 요 메모리 주소를 요 변수 안에 탁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변수를 찾아가면 요까지 갈 수가 있겠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럴 땐 유어스가 요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야 여러분들 이와 같이 객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신 클래스와 객체 생성하기까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데모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C#OOP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정의되어져 있고 시스템이라는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어카운트라는 앞서 PPT에서 보신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는 현재 withdraw와 deposit라는 두 멤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앞에 public static에서 static이 빠져 있습니다. static이 붙으면 우리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static 메소드나 클래스 메소드라고 하고 static이 빠지면 객체 메소드 혹은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밸런스 쪽도, 자, 멤버 쪽도 전부 다 스태틱이 빠져 있죠. 그래서 객체 멤버, 인스턴스 멤버라고 합니다. 구조체 타임을 하나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time now하고 now는 hour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time이라는 구조체는 new라는 밑에 보신 bank account use에서 new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빠져 있지만 이건 구조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직접 사용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에 직접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객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C샵에서 클래스 부분들은요, 모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객체를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자, new를 강제적으로 명시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만약에 여기 new가 빠져 있다면요, 이것은 분명히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컴파일 에러를 가지고 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일 경우는 반드시 new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요. 자, 이 코드를 수행하면 아무 일도 수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 빠졌네요. 자, 이 코드를 제가 수행하면 아무 일도 수행되지 않고 그냥 바로 빠지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와 같이 보시는 메소드 안에 아무런 구현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 코드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를 100을 넣고 호출을 해봐야 뭐 아무 일도 안 나는 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 디파지트가 현재 퍼블릭인데요. 이걸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바꿀 경우, 자, 컴파일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솔루션 업데이트 페일드라는 용어가 보이십니다. 자, 에러가 발생한 것이죠. 자, 어떤 에러가 발생했습니까? 바로 뱅크 어카운트 디파지트는 액세스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에 따라서 액세스 권한, 자, 퍼블릭이면 현재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 자,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 입장에서 보면요, create class object라는 클래스는 완전히 별개의 클래스입니다. 외부라고 할 수가 있죠.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퍼블릭으로 된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private로 된 멤버 선언이 된 것은 사용할 수가 없다입니다. 자, 퍼블릭. 자, 이것은 앞서 보신 대로 인캡슐레이션에서 접근 권한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겠죠. 퍼블릭하고 붙은 것만 그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자, 퍼블릭하고 붙지 않은 것은, 자, 프라이빗이라고 붙은 것은 그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이 멤버를 사용하는 코드는 PPT 다음 장 디스 연산자 사용하기를 보고 함께 다시 이 예제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 연산자 사용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디스 연산자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되어지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혹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데요. 자, 보시면요. 특별히 디스를 사용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특별히 디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냐면 기본적으로 디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디스를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스코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현재 뱅크 어카운트라는 코드를 보시면 저기 setName이라는 메소드에서 name이다. 자, name이라는 변수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서 name이 통용될 텐데요. 문제는 뭐냐면 멤버로도 name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게 뭐죠? 이 클래스의 객체 멤버죠. 자, 이 객체 멤버로서 name이란 걸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his.name, 자, 스코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서 name이라고 적으면 요 name이 됩니다. 자, 가장 가까운 name을 찾으니까 요 name이 되죠. 자, 그래서 this라고 붙이면 자, 무슨 이야기냐? 다른 건 아니고 객체 변수로서 자, 객체 멤버로서의 name이다. 현재 내 객체 멤버로서의 name. 자, 현재 요 name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쓰게 된다면 요 name, 자, 만약에 이 this가 없으면요. name은 name이다. 그럼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죠. 자기 이름을 그대로 넣어버리기 때문에요. 자, 요 this라는 연산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실 게 이제 클래스 메소드와 객체 메소드 혹은 클래스 멤버, 객체 멤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데모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데모입니다. 여기서 저는 객체 메소드 내에서 약간의 한 줄의 코드식을 적어 주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한 줄의 코드식을 적어 주었고요. 현재 보시면 미드 들어오는 밸런스에다가 어마운트만큼을 빼는 거고요. 자, 디파지트는 밸런스 어마운트만큼 더하는 것입니다. 자, 요 코드를 잠시 보시면요. 자, 사용하는 것을 보시면 yours.deposit 100 하고 자, 원래 제로에 자, 원래 초기 값이 현재 0이죠. 0에서 자, 밸런스 0인데 여기다가 얼마를 적립하라? 100을 적립하고 50을 빼면 현재 제 밸런스는 얼마가 나오겠느냐? 자, yours.balance인데 yours.balance를 보시면 퍼블릭으로 밸런스를 그냥 리턴하는 코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자, 이걸 작성한 이유는 이것이 프라이빗이니까 직접 접근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50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결과고요. 자, 실제 내용을 조금 보시면 앞쪽에는 this점이라고 붙였고요. 자, 디파짓은 this를 안 붙였습니다만은 이 밸런스는 모두 공이 어떤 밸런스냐?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밸런스 객체 멤버가 되겠습니다. 자, 클래스 멤버가 아니라는 사실에 좀 유의를 해주시고 this를 그럼 왜 붙이느냐? 굳이 자, 안 붙여도 되네. 자, this를 왜 붙이느냐? 자, this를 붙이는 이유는 제가 지금과 같이 코드를 만약에 하나 짠다고 치겠습니다. 역시 PPT에 있는 코드죠. 자, 똑같이 이렇게 name이라는 이름을 주었을 때, 자, 이 안에서 name을 사용하면 이 name이, 자, 이 name인지, 자, 여기 있는 name, 요 name인지 아니면 멤버에 있는 name인지를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this.name은 자, name이다 할 때 이렇게 스코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스코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입니다. 자, 스코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말한 네임은 가장 가까운 요 인자를 뜻하지만 자, 여기서 이 앞쪽에 있는 네임은 현재 있는 객체에 있는 네임이다. 자, 어떻게 프라이빗인데서요? 자, 밸런스나 setName 같은 데서는 접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프라이빗은 앞 시간에 PPT에서 나왔듯이 인캡슐레이션이란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통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조작을 못 하니까. 자, 그래서 디파짓 자체가 현재 뱅크 어카운트로서 내부로서 네임이라는 멤버와 같은 클래스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로 인클레이션 된 내부에 있다는 뜻이죠. 내부끼리는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예를 하나 보셨고요. 자, 한 가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정리냐면 자, 객체 메소드. 자, 저는 지금부터 객체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를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태틱이 안 붙으니까 객체 메소드인데 객체 메소드 안에서는 어떤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인자 리스트에서 선언되어진 변수, 바로 이런 변수들이죠. 인자 리스트에서 선언된 변수를 이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 실제 메소드 내에서 정의 내에서 선언한 변수. 자, 이런 변수들이겠죠. int i. 자, 이런 변수들을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요 밑에서 i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객체 멤버 변수. 바로 지금 보시는 예에서는 여기 있는 name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객체 멤버죠. 왜? 앞에 스태틱이 안 붙었으니까. 자, 이것만 있을까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클래스 메소드, 객체 메소드에서 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쭉 그림을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자, 제가 여기다 만약에 private 하고요. 그다음에 더블, 자, static, 어, 자, 인스트리스트, 자, 이자율이죠. 이자율을 이렇게 해주고, 다음에 자, 정립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정립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erest라고 자,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됐나요? 자, 0.7입니까? 앞에 타입 이름이 빠졌네요. 예, 더블로 타입 이름 붙여주고 컴파일을 하고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0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자율이 붙었기 때문에 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제가 코드를 조금 잘못 작성했습니까? 예, 조금 잘못 작성했네요. 예, 조금 잘못 작성했네요. 이자를 자, 여기다가 좀 더 제대로 하면 요게 맞겠죠? 자, 예, 요게 맞겠죠? 이자 원금에 자, 현재 들어오는 돈에 이자를 곱해서 원금하고 같이 더해야 맞는 코드가 되겠죠. 이자가 더 나와야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더 나왔습니다. 돈이.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객체 메소드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목록은 역시 클래스 멤버 혹은 스태틱 멤버도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인트리스트, 자, 이 안에서 사용을 했죠. 자, 그래서 이 목록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객체 메소드 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 자, 인트리스트 앞에 제가 만약에 this라고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this라고 이번에는 붙여봤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나면요, 오히려 컴파일 에러가 떨어집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this는 현재 나의 객체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클래스가 아니고요. 나의 객체였습니다. 객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 말씀드릴 때 스태틱, 자, 클래스 멤버는 반드시 뭘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요? 클래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this는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네, 자기 자신의 객체를 의미하는데 이때 this를 사용하니까 분명히 컴파일러가 나죠. 자, 그러면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요거랑 어떤 의미가 같겠습니까? 자, 요 의미랑 바로 클래스 이름, 뱅크 어카운트였습니까? 자, 뱅크 어카운트. 자, 클래스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다. 자, 뱅크 어카운트 점 인치리스트. 자, 요 코드는 매우 적법한 코드이고 그 다음에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는 자, 스태틱 멤버들은 전부 다 자, 클래스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고 객체 메소드나 멤버들은 thi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객체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쭉 적어 봤습니다. 자, 보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자, 말이 나온 김에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느냐? 역시 클래스 메소드를 하나 넣고요. 여기다가 자, 이런 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넣어 봤고요. 자, 퍼블릭 스태틱이네요. 자, 스태틱 멤버는 사실 조건이 제약상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시는 이 코드들은 모두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것이고 제가 PPT로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는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첫째, 자, this가 붙는 것은 아무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this가 붙는 것 어떤 게 있나요? 자, 객체 멤버나 메소드는 다 this가 없습니다. 그래서 this. set name 이라는 코드나 혹은 this. 자, deposit라는 코드나 이런 코드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this라는 게 붙은 건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this 빼고
이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도 사용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스태틱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름들, 자,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변수도 name 같은 변수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name 같은 변수도 이와 같이 사용을 아예 하실 수가 없고, 자, 그러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는 어떤 변수 혹은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뭡니까? 클래스 변수, 클래스 메소드. 자, 클래스 메소드 혹은 클래스 멤버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이 다입니다. 자, 그래서 스태틱이 붙은 메소드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this라는 걸 넘길 수 없습니다. this는 객체를 뜻하는데 객체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클래스로 접근이 가능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것입니까? 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코드는 맞는 코드일까요? 아니요, 틀린 코드입니다. 왜냐하면 인저로 받은 인트리스트, 자, 요 모든 인트리스트가 사실은 요 밑에 있는 클래스 멤버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여기 있는 인자를 뜻하죠. 인자 인트리스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클래스 멤버로 갖고 있는 멤버가 가지고 있는 인트리스트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 적어주시고 interest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치 this 점 하고 적어 주듯이요. 자, 클래스 메소드 혹은 멤버 외에도 뭘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인자 리스트로 정의된 선언된 변수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메소드 내에서 선언한 변수 등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클래스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어떤 게 있느냐 다시 한번 쭉 보시고 인자리스나 자기가 직접 선언한 변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클래스 멤버 혹은 클래스 메소드들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메인 함수가 현재 스태틱인데요.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전부 다 앞서 보신 그런 기준을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솔은 클래스 이름이고 .writeLine은 콘솔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접근하실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us 하시고요. 자, 앞쪽에서 제가 set interest라는 set interest라는 스태틱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객체를 통해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객체를 통해서는 전혀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코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간단한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까지 보았고, 스트럭트와 클래스의 차이도 데모를 통해서 보았고, 인캡슐레이션 시 액세스 레벨을 제한하는 것도 보셨고요. 다음에 클래스 데이터와 클래스 멤버의 차이도 여러분들이 쭉 보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디스 오퍼레이터도 보셨고요. 네, 다음은 중첩된 클래스 생성하기입니다. 자,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바 언어의 경우 이런 경우를 이너 클래스라고 하고요. C++나 C샵의 경우는 네스티드 클래스라고 합니다. 자, 이너 클래스와 네스티드 클래스는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문법은 똑같은데 의미 자체는 많이 다르죠. 자, 지금 그러면 실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재 보시면 클래스 어카운트는 클래스 뱅크 내부에 선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어카운트란 클래스를 접근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앞에 클래스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마치 스태틱 멤버나 메소드처럼요.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뱅크란 클래스와 어카운트란 클래스는 완전히 별개의 클래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 이름을 좀 더 조직적으로 잘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이 어카운트 클래스의 메소드 내에서 이 뱅크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를 마음대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접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에 같이 들어있다 뿐이고 지정할 때 클래스 이름을 앞에 더 붙여준다는 차이가 있지. 어, 무슨 이야기냐? 뱅크 클래스의 내부에 어카운트 클래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 요거 뱅크가 보기에 어카운트는 외부죠. 외부가 되니까 프라이빗 멤버가 있다 하더라도 자, 어카운트는 요 프라이빗 멤버를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 차이점은 자바랑 아주 큰 차이점이죠. 자바는 이너 클래스라는 건 이너 객체까지도 만들어주는 구조인데요. 자, 요 부분 자바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뱅크 클래스와 어카운트 클래스는 완전히 별개의 클래스고 그냥 이름만 이렇게 두 개를 달아서 붙여줘서 명시할 뿐이다.